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찬TV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40 부정선거 박살, 이재명, 조국, 문재인 구속을 위한 제2의 4.19 국민 대혁명, 제2의 5.16 국민 대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정강훈 목사께서 강조하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40 부정선거 반드시 칼을 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지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 현재 40 부정선거로 범야권이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국민의힘 108석, 개헌 저지선 간신히 턱걸이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게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정강훈 목사님의 주장이죠. 우리 국민들만 믿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정강훈 목사께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 40 부정선거 박살낼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몰아주면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칼을 뺄 수밖에 없다. 왜냐? 탄핵을 또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노태악 난리가 났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살, 사설 등장, 전국 6,000명 교수들이 선관위의 충격 비리를 규탄하는 성명 발표.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40 부정선거 박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하나로 뭉쳐서 반드시 이 박살낼 수 있습니다. 자,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안종권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관위 특검 여론이 확대되면 선관위도 박살나며 더불어공산당 범야권도 박살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죠. 자,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스카이데일리가 사설을 통해 노태악을 박살냈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퇴진을 촉구한다. 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주권이 선거를 통해 실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 중립의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책무가 주어진 이유. 그러나 선관위의 공직윤리가 땅에 떨어진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하게 된다. 가장 공정하고 윤리적이어야 할 선관위에서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충격적인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은 10여 년간 선관위 내부에 부정 채용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충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 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 결과 선관위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 인사, 복무 등 관계 법률을 무시한 행태가 관행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 채용을 거치지 않고 대를 이어 공직의 길을 걷는 현대판 음서제인 선관위 고위직 인사들의 자녀 특혜 채용은 수법도 다양했다. 자녀를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다가 국가공무원인 선관위의 경력직으로 특혜 채용하는 방법을 주로 썼다. 예컨대 선거철 경쟁 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했다. 경력 경쟁 채용, 경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지방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전형 방식이다. 직원 자녀만 비공개 채용, 신분이 있는 내부위원으로만 시험위원 구성, 면접, 점수 조작, 법령상 필요한 지자체장의 전출 동의 요건을 무시하거나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편법 등이 동원됐다. 불법적 고용 세습으로 이어진 선관위 고위직은 물론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서로 청탁하고 눈 감아주는 짬짬이 채용 행태가 혀를 내두르게 한다. 인사 부서 담당자들도 한통속이 돼 위법, 편법적 방법을 동원하였으니 대한민국 선관위의 청렴, 공정의 공직기강 정신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빠 찬스, 형님 찬스 채용에 이어 자녀들을 본인 근무지에 꽂은 근무지 세습까지 밝혀지고 있다. 개인 비리가 아니라 선관위 집단 전체의 부정부패 문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우며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선관위는 1년 예산 4천억 원, 직원 3,000명 규모의 거대 조직이다. 더구나 선거가 없는 해에는 할 일이 별로 없는 데다가 진급도 잘 되는 신의 직장으로 공무원 사이에서 인식돼 왔다. 그러면서도 부패 집단으로 몰리는 데 대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문제점이 드러난 후 몰상식한 태도를 보였다. 사태 발생 초기에는 뒤에 숨어버렸는지 드문불출하다가 뒤늦게 나타나 기껏 취한다는 조치가 말로만 사과했을 뿐이다. 도저히 중앙기관장의 엄정한 리더십을 찾아볼 수 없다.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공직자가 국민 눈에는 적당히 버텨보겠다는 태도로 받아들여져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취업 준비생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입사 시험을 준비한다. 이들에게 채용 비리는 박탈감, 좌절감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들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보다 야비한 범죄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비리에 대해 분노와 함께 허탈감을 느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관리기관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되면 선거에 의해 탄생하는 권력 자체의 정통성이 없어진다. 탄생 순간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권력이 한 국가를 이끌고 가기는 어렵다.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난 선관위의 충격 현실을 보면 자녀 특채 등 비리가 빙산의 일각은 아닐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는 특정 조직 문화를 넘어 한 사회의 가치 척도로 작용한다. 이런 측면에서 선관위 고위직 인사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선관위의 환골 탈퇴가 시급함을 방증한다. 선관위의 비리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불법이 드러나면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1963년 창설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이런 참담한 사태에 대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자진해 퇴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여러분. 자, 우리 교수님들이 지금 난리가 났죠. 선관위 채용 비리, 교수들 이런 집단이 민주주의 꽃 선거를 하다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충격적인 채용 비리 의혹이 속속히 드러나고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까지 포착된 가운데 전국 6천여 명의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가 이런 집단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 관리를 하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6,000명 교수들 정교모의 성명서 전문. 선거관리위원회 더 이상 대한민국 암 종량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년간 총 291차례의 채용 절차를 밟는 과정에 1200여 건의 규정 위반과 충격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 전 현직 자녀는 물론 예비 사위까지 채용의 특혜를 누렸고 세자로 불렸던 전 사무총장의 아들 채용 공고가 있기도 전에 선관위 근무를 기정사실로 주변에 말하고 다닌 또 다른 사무총장의 딸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충격 비리의 수단으로 면접 점수 조작, 자격 기준 변경이 다반사로 있었다. 이에 비하면 이 허위 병가를 위한 셀프 결제, 제멋대로 연수, 휴직은 애교 수준이다. 이런 선관위가 막상 감사를 받게 되자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으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내고 감사 현장에서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 지연시키고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획책하였다. 헌법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탈을 쓴 도적의 무리가 아닌가. 100번을 없애도 성에 안 찰 이런 집단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꽂힌 선거 관리를 하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들의 비윤리성, 비전문성, 부패,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된 것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친일 청산, 적폐 청산 표현의 사용은 허용하고 거짓말 아웃과 민생 파탄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 후보를 연상시킨다고 불호한 것이 선관위였다. 2021년 박원순 전 시장의 자살로 인해 치루어진 보궐선거에서 이 선거 왜 하죠? 라는 표현이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역시 선관위가 불허하였다. 그러나 2022년 대선에서는 술과 주술에 빠졌다는 표현은 중앙선관위가 허용하였다. 이런 선관위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에 있어서 각 항목의 문구와 내용 하나하나 간섭하면서 여론조사 기관들의 목줄을 쥐고 있어 사실상 국내 정치 여론을 좌우하고 있기도 하다. 보란듯이 비리와 부패를 자행하고서 국가의 공적 감시도 받지 않겠다는 뻔뻔함의 뒤에는 이렇게 괴물처럼 커진 힘이 있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에서 견제받지 않는 기관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선관위는 국민의 주권 행사를 공명하고 무결하게 관리하는 기관 본연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 헌법기관이라는 기관 위상을 내세워 스스로 부패하고 헌법을 유린하며 국가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제 선관위는 해체 수준으로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에 두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외에 필리핀, 인도, 엘살바도르 정도이다. 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선거관리를 전국적 행정관리 체계를 갖춘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정치 자금의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이다. 이에 더하여 관례를 이유로 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관, 지방법원장을 두는 것은 헌법 114조 2항에 위배된다.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이 하나가 됨으로써 선거재판에서의 공정성 문제도 피할 수 없다. 삼권 분립이
토대인 근대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961년 3.15 부정선거의 트라우마로 우리는 헌법으로 선거관리기구를 두게 되었지만 지난 선관위의 행태를 통해 오히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악성 종양이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선관위가 암적 존재임이 최종 확인된 것이다. 선관위의 존폐는 개헌 사항이지만 그 전이라도 더 이상 헌법기관이라는 탈을 쓰고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감사원법 제24조 감찰 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추가하여 선관위와 감사원 사이에 감사의 대상 및 범위를 놓고 벌어지는 논란을 종식시켜라. 그리하여 선거 업무를 포함 전반적인 선관위 업무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 둘째, 상임위원을 복수로 두어 상호 견제가 가능토록 하고 위원장은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 상임위원 중 한 명이 맡도록 하라. 그리하여 현재처럼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토록 하는 허수아비 위원장 관행을 종식시키고 사무총장과 그 이하 직원들을 제어토록 해야 한다. 셋째,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지금까지의 부정 채용 사례를 전수조사하라. 그리하여 부정하게 채용된 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면직 내지는 해임 절차를 밟는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조치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선관위 문제 해결이 정치권이 대한민국을 위해 해야 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 6,000명 대학 교수들의 모임,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 일동.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